신입 직원의 눈치 없는 칼퇴. 직장에서 퇴근 후 언제나 쌩 어디론가 사라지는 신입 직원이 있습니다. 회식, 사내 동호회는 커녕 정시에 사라지는 그 직원은 업무가 아닌 일엔 절대 시간을 안 내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조금은 돌려 말했습니다. 아무개 씨, 오늘은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 지난 프로젝트 회포나 좀 풀자. 내가 살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 아니요,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에 저는 뭐지? 하고 그 신입 직원을 어느샌가 사회성 없는 친구로 낙인하며 대했습니다. 그래, 그럼 아무개 씨 빼고 우리는 다 같이 맥주 한잔 할까? 앞으로 물어보지도 말아야겠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집에 달려가서 뭐해? 어머니가 빌딩 청소해요. 근데 혼자 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퇴근 후 달려가서 같이 해요. 그거 듣고는 좀 놀랬어요. 그냥 태어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구나. 물어보지도 않고 맥주 한 잔 거절했다고 사회성 결여된 친구로 낙인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랬던 건 사무실 직원들 반응이었어요. 뭐야, 그런 거였어? 그럼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도울까? 갈 사람 손. 하는데 다들 나도 하고 손을 들더라고요. 저는 차마 손을 들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추어가 가봐야 일만 늘어요. 무슨 발자국을 찍어대시려고요. 하고 거절하기는 했지만 그 신입 직원도 망설임 없이 돕겠다고 손을 든 다른 직원들도 참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선임이 되어서 신입 직원의 상황도 이해 못하고 돕겠다고 손도 못 든 저. 앞으로 이 신입 직원 어떻게 얼굴을 보죠?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을 전부 판단할 수는 없죠. 이 사연은 신입 직원의 칼 같은 퇴근에 불만을 가진 상사가 신입 직원의 사정을 안 뒤 후회하고 있는 사연입니다.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한 것에 진정한 사과를 하기엔 너무 늦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변덕스러운 남편과 조론하고 싶어요. 제 남편은 약 35년을 한 직장에서 일하고 이제는 정년퇴직 후 집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저의 고민은 참을성이 없는 건지 변덕인지 배려심 없는 남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비가 오니 저녁에 파전에 막걸리 어때? 이렇게 말하면 저는 퇴근길에 파전 재료와 그가 꼭 집어 좋아하는 막걸리를 사갑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을 봐온 재료들을 다듬는데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서 아직 안 됐냐고 묻습니다. 금세 해. 재료를 씻고 썰고 전을 부치려 하는데 남편이 안 좋은 얼굴로 와서 말합니다. 너무 배고픈데 라면 하나 먼저 먹자. 전 얼굴을 한번 보고 라면물을 올리고 끓여줍니다. 한쪽으로 파전도 합니다. 라면을 건네주니 남편이 젓가락을 탁 놓으면서 에이, 쯧쯧. 합니다. 4분 넘게 끓였지? 풀어졌잖아. 라면 안 먹겠답니다. 파전과 막걸리도 먹고 싶지 않답니다. 이 나이 먹고 이런 걸로 화내고 싶진 않지만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참아야 할까요? 긴 세월을 함께 지내도 나와는 맞지 않는 점에 누구나 지칠 때가 있죠. 이 사연은 남편분에게 법적인 유책 사유가 있지 않아도 남편의 변덕스러움에 지쳐 조론을 고민하는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200일 넘게 독박 육아하는 남편. 딩크였다가 와이프 설득해서 아기 낳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200일 된 아기는 너무 이쁜데. 와이프가 자긴 낳아달라 해서 낳았으니 너가 다 키워라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아내와 저 둘 다 동반 육아휴직 중입니다. 와이프는 출산 휴가 동안 자기는 몸 회복에 집중한다며 마사지니 친정인이 밖에 거의 나가 있고요. 모유수유는커녕 새벽수유마저 제가 집에 딱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모유수유가 아기에게 최고 좋다는데 그래도 조금은 해볼 생각은 없어? 당신 엄마잖아. 굳이? 요새 분유가 잘 나와서 모유보다 영양분이 많은걸?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목욕 한번 같이 시켜볼래? 자기 손목 아프니까 아기는 내가 들고 있을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마. 키우는 건 당신 몫이야. 하고 옷을 추려입고 또 혼자 외출을 합니다. 낮에는 다행히도 시터 이모님이 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내는 온몸이 아프다며 단 한 번도 아기를 제대로 안아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원해서 낳자고 한 거긴 하지만 이런 아내가 너무 밉습니다. 아이한테도 이런 부모로 보여줘 너무 미안합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아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기를 낳고서 온전히 독박 육아를 하게 된 남편분의 사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출산, 육아에 대한 가치관을 서로 공유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축복받지 못한 임신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첫째 생겼을 때가 결혼식 한 달 전이었어요. 시댁 가족 모임에서 45살의 남편은 엄마, 아버지,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제 나이에 이렇게 빨리 아기가 생긴 게 정말 축복이죠. 라고 하며 임신 사실을 알렸죠. 저희 시어머니 그 말 듣고는 무슨 소리냐? 식 올리기 전에 아기 생긴 거 그거 축복받을 일 아니다. 하늘의 소순을 거스른 거지. 어머니께선 다니시는 교회에서 교인들과 평소 혼전 임신한 사람들을 많이 욕하셨었대요. 그 말 듣고 집 들어가는 차 안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그래도 첫째 낳고 아이를 많이 이뻐해 주셨는데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둘째는 낳지 마라. 첫째 어른 취급도 못 받고 사랑 못 받는다. 라고 하셨는데 첫째 10개월 차에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 둘째 가졌어요. 뭐? 이건 하늘의 저주 아니냐? 첫째가 불쌍하다 불쌍해. 남편은 중간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저는 죄지은 사람 마냥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꾹 참다가 어머니 가시고 나서 펑펑 울었네요. 사실 이런 반응을 예상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 왜 축하받지 못하는 임신을 하는 걸까요? 혼전 임신은 저주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이런 시어머니에게 서운해하는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두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5년 전 10살 아래 현재의 와이프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와이프의 절친 중에 이혼한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워낙 친하다 보니 저를 포함해 셋이 여행도 가며 자주 어울려 만났습니다. 털털한 와이프와 달리 그 친구는 섬세하고 여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상의할 게 있다면서 저만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 친구의 이혼 스토리를 듣게 됐고 위로해주며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당신이 내 친구의 남편만 아니라면 서로 의지하고 깊게 만나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와이프와 당신 두 사람 다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친구와 저는 깊은 사이가 되었고 그 친구의 만족도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해서 돌아오더니 심각한 얼굴로 제가 먹고 있던 맥주잔을 들어 제 가슴팍에 부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둘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걔가 나한테 당신을 자기한테 양보하래. 지금 나랑 장난해? 저는 와이프와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와이프도 그 친구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올 초에 은퇴한 6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세 번째 결혼이시고 현 아내분과 나이 차이가 10년이라고 하셨는데 현재의 와이프분께 사랑을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혼집에 같이 사는 시누이 어떡하죠? 저는 결혼 6개월 차 신혼입니다. 선을 보고 성실한 모습에 이 남자다 싶어 1년 만에 서둘러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다음날 제 짐을 신혼집으로 옮기려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사실 여동생이 취업할 때까지 여기서 산다고 해서 잠시 와 있어. 조금만 이해해줘. 그 말에 싫다 할 이유를 찾지 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함께 살다 보니 문제들이 속출했습니다. 저도 퇴근 후엔 신랑과 시누이의 저녁 식사를 차려야 했고 그 외 집안일도 전부 제가 도맡아 했는데요. 문제는 신우가 일주일간의 모든 일을 어머님께 매주 보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 그저께랑 어제 김치찌개 2번 끓여냈냐? 새로 찌개 끓여내는 게 뭐 어렵다고. 쯧쯧. 이런 얘기가 아니면 아침에 토스트가 웬 말이냐? 밥심으로 사는 애를? 라며 어머니는 화를 내십니다. 전에는 웬 남자가 새벽에 시누이 방에서 나오다가 잠옷바람에 저와 마주쳐서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정말 도둑인 줄 알고 기절할 뻔했어요. 라고 했더니 언니, 이런 건 그냥 좀 못 본 척 해주면 안 되나요? 하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더군요. 남편은 그게 뭐 어때서? 라는 말만 합니다. 제가 현재 임신 중이라 더 예민해지고 힘도 들어 그런 걸까요? 시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신혼의 즐거움도 느껴보지 못하고 결혼하자마자 2살 어린 신우와 같이 살게 된 새댁의 사연입니다. 일러 바치는 신우도 시어머니도 사연의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저만 호구가 되는 것 같은데 착각일까요? 딸아이 4학년 때부터 만나는 엄마들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 모임에 뒤늦게 합류한 신입이죠. 그 모임에 학부모 회장분이 저 아이를 집으로 자주 초대해 주시기도 하고 신입임에도 각별히 챙겨주는 것에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보고 난 남편도 외국에 있고 요새 외롭고 답답한데 근교에 백숙이나 먹으러 가자. 저는 겨우 월차를 내어 제 차로 모시고 갔는데 도착한 근교 백숙집에는 회장의 큰언니 가족분들이 미리 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가족분들 계시다고 미리 말씀을 좀 주시지. 말 안 했나? 둘이 백숙 먹기엔 부담스럽지. 얼떨결에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자기야 잘 먹었어. 하고 큰언니네를 모두 데리고 식당을 먼저 나가는 겁니다. 당황스럽지만 6인 식비를 제가 다 내고 디저트로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자기야 우린 다 아메리카노? 케이크는 3개만 시켜? 하고 저를 빼고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또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야 우리 다음 주에 또 드라이브 겸 간장게장 먹으러 가자. 운전도 다 하고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제가 왠지 호구가 되는 것 같은데 저만의 착각일까요? 모임에서 만난 큰언니 같은 분이 사연자분을 잘 챙겨주지만 자꾸 지갑을 열게 하는군요. 여러분들이 사연자라면 이 학부모 회장과의 만남도 가지실 건가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아내인가요? 저는 내향적이고 신랑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아이가 있다 보니 아이 친구들 가족 모임, 신랑 친구 모임, 제 친구들 모임 등 부부 동반 모임들이 있는데 갈 때마다 저희 신랑은 꼭 저희 부부의 사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부부 동반 모임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 그 자리에 있던 지인이 제게 재수 씨, 남편한테 자유를 좀 줘야지.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올까매면 남자들은 다 도망가기 마련이야. 예?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한테 숨 쉴 구멍을 좀 주라고. 나 같으면 진작 집 나갔어. 라고 앞뒤 설명 없이 얘기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남편에게 도대체 밖에서 뭐라 말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당신 친구한테 그런 소리 듣고 살아야 해? 했더니 뭘 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냥 남들 사는 얘기에 맞장구 쳤을 뿐이야. 또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라길래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내향적인 성격인지라 남에게 저희의 사적인 얘기는 잘하지 않는 편인데 제가 너무 예민한 아내인가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너무나도 성향이 달라서 이런 마찰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성향의 사람이 이해가 안 가서 갈등을 빚은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2년 만에 시어머니께 연락해 화냈습니다. 재작년에 유산하고 우울증에 걸려 손주를 기대했었던 시댁과의 연락도 멀리 피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고 시댁과의 연락은 남편이 혼자 해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3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잘못 보내신 게 아닐까 싶어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돈 이체 상대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게 아니고 너희 다음 주에 결혼 5주년이잖아. 세아가 아직 마음을 못 추스렸겠지만 주말에 맛있는 거 다 먹으라고 미리 보냈어. 어머니, 저 안 미우세요? 남들 다 낳는 아기 하나 못 낳고 이렇게 연락도 못 드린 제가 도대체 뭐라고 이러세요? 인생이 뭐 별거니? 남편이랑 맛있는 건 먹고 즐겁게 살고 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 꼭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돈이나 받아야 연락하는 며느리라고 생각 말아주세요. 너 마음 추스리라고 나도 연락 못했다. 미안하다. 2년 동안 혼자 쌓아둔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어머니께 사죄드릴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께 2년 만에 연락드린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로 며느리분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자신을 되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과거 날라리 갔던 동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가 만날 때마다 한여름에도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옵니다. 초여름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며칠 전 폭염주의보가 내린 아버님 칠순잔치 날에도 혼자 긴 바지에 긴 티셔츠를 입고 와서는 몸에 문신이라도 있는 건가 하고 의심을 했죠. 손윗사람인 제게 할 말은 다 하고 어머님이 집으로 불러도 당차게 거절하는 동서가 과거의 날라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동서를 따로 불러내요. 동서, 보기만 해도 더워 죽겠어. 옷이 그거밖에 없어? 제가 냉방병이 있어서요. 창피할 정도야. 계절에 맞게 좀 입어. 하고 돌아서는데 형님, 사실은요. 제가 어릴 때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해서 몸에 흉이 많아요. 하고 옷에 소매를 걷어 올려 팔에 흉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참 보기 흉하죠. 그래서 가리고 다녀요. 그리고 자랑도 아니잖아요. 형님 이해해주세요. 하고 애써 밝게 말하는 동서의 눈이 글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자기 의사를 더 당차게 얘기했던 것도 어릴 적 자신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따돌림을 당했던 것도 있다며 많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동서를 오해했던 것에 사과하고 응원해야 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동서에게 큰 오해를 했네요. 동서의 솔직한 모습에 마음이 찡해지는 사연입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를 극복하고 당차게 살아가는 동서분의 삶을 응원합니다.